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이해하는 문학을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학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어린이 눈으로. 하지만 함께 우리는 해보죠. 자, 오늘 그러면 6월의 주제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로 책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오늘. 네,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네, 마지막 책이 이제 제주에 관련된 책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특히 제주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특히 애양심이 있어서 제주 이야기를 골랐다기보다는 세계 문학적인 성취에 도달한 작품이라고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어서 그래요. 골랐는데 단순하게 그냥 애양심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무나 가치가 있는 책이다. 네. 김석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중단편 모음집인데요. 김석범 소설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 4.3의 실상을 담은 화산도라는 그 대하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2017년 사산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까마귀의 죽음에는 우리가 여러 인물들, 영웅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면 뭐 히어로즈, 어벤져스, 그렇죠. 근데 이 까마귀의 죽음이 나오는 그 영웅들은 그냥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화 속 이웃집 아저씨 아니면 옆집 아줌마 그런 분들이 나와서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석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4.3을 국제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평이 맞습니다. 있죠. 현경 작가는 순위 삼촌을 통해 국내에 4.3을 처음 알렸다면 이분은 국제적으로 우리 4.3을 알린 그런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제일교포이기도 하죠. 제일교포인으로서 경계인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까마귀의 죽음은 이 김석범 작가 여러 중단편 소설에 이게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간수 박서방, 그리고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똥과 자유, 허몽담 이렇게 5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호국 보훈의 달에 맞게 영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책의 제목이기도 한 까마귀의 죽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까마귀 죽음이니까 까마귀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까마귀가 뭘까? 까마귀는 또 왜 죽었을까? 누가 죽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는데 까마귀를 죽인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정기준이라는 통역사인데요. 당시에 통역이라고 하면 통역 정치라고 할 만큼 통역사가 정치를 좌우할 만큼 엄청난 정치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니까 토벌대 쪽에서도 정부에서도 믿고 쓴 거고 이게 이중간첩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 까마귀의 죽음은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4.3인 거죠. 제주 4.3 때였고 그 소설사 주인공이 이름이 정기준. 이중 스파이로 등장한다고요? 통역사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까마귀를 죽인 것은 초토화 작전이 벌어진다는 그 첩보를 입수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그 조직에 완전히 선멸될 정도로 이제 위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하려고 가는 길에 제 소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까마귀를 본 거예요. 죽을 소녀의 시체 옆에서 울어대는 까마귀. 맞습니다. 그 장면만 연상돼도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그 사진도 있었잖아요. 비슷한 사진도 있었는데 뭔가 이 이야기의 상징 같아요. 그 까마귀를 보면서 분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는 제주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탄압하고 학살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고 소년은 우리 제주로 보인 거죠. 제주인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기준은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까마귀를 총으로 쏘는 일, 그리고 그 옆에 경비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을 때 경비과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가 일었는데
이게 소녀의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또 총을 쏘아요. 아, 죽어 있는데요, 이미?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 지식인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의 죽음에 나오는 주도적인 지식인들, 그러니까 정기준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주 무력하게 뒤에 빠져 있는 지식인, 그리고 이제 무장대 쪽에서 정말 냉혈한처럼 지시를 내린 지식인 세 층이 나오는데, 세 층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석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웅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영웅이 담겨 있는 그 소설은 네. 간수 박서방과 그리고 관덕정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까마귀 죽음에는 평범한 영웅들이 나온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좀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간수 박서방이에요. 간수 예, 박서방? 간수 박서방은 그냥 우리가 찌질하다고 하는 그 인물, 전형적인 인물. 곰보라서 네. 별명이 그 당시 일본어로 나스미깡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고 있는 그 하귤이란 뜻이에요. 네. 귤처럼 곰보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아,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취급했다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그렇군요. 네, 네. 네, 뭐라고 표현을 네. 예. 그리고 서울에서 있다가 또 다른 지역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동네마다 벌이를 찾아서 굴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일이 터지니까 간부로 특별 채용이 된 거죠. 간수로 특별 채용이 돼서 뭐 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도 좀 갑질도 하고 그리고 죄수들한테도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여인을 알게 돼서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간수로 승진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아주 특징을 보면 평범하다 못해 특징이 없는 인물 같은데 어떤 면에서 좀 영웅이 됐을까요? 네. 그 여성이 이 박서방의 그 간부 상급자인 네. 상급자인 간부에게 고문당하고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사랑한 그리고, 여인이 네, 네. 처형장에 끌려가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이제 그 요동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인물로 깨어난 건데 전 이거 보면서 그 아이가 말에 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했던 네. 그렇게 했던 제주 분들의 그분들이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순수한 마음이 터졌던 건데 저는 간수 박서방을 통해서 그런 네. 모습이 터져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제주민들을 상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네. 네. 그래요. 네. 정말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 상처받는 게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개 자기는 부하 직원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용기를 내어서 뭔가 이제 영웅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뭐 상황들이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오늘 같이 좀, 읽어볼 만한 그런 네. 또 문장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간수 박서방이 사랑의 눈을 뜨면서 그 사랑이 목숨을 던지게 되는 장면인데요. 네, 삶이 네. 바뀌는 그 네, 순간. 사랑이 확 바뀌는 순간인데, 예, 그 장면을 우리 햇살 주디님과 네. 제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연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간수 박서방의 연기를 좀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간수 박서방의 이름이 백선이라고요. 상황에서. 네, 박백선입니다. 박백선. 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명순이라고 합니다. 사랑한 여인의 이름 명순이. 참고해서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럭이 대물 모퉁이를 돈 순간 갑자기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백선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맹렬히 후려치는 밧줄기에 농락당하면서 신장로의 트럭을 뒤쫓았다. 경찰 모자가 날아갔다. 백선은 진창에 발이 빠져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트럭을 뒤따라갔다. 기다려줘! 어이 기다려줘! 명순이 제발 기다려줘! 그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기다려줘 명순이 나야 나스미깡이라고 용서해줘 기다려줘 명순이.
그는 계속 달렸다. 트럭은 관덕정을 지나 멀리 사라졌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네, 그 상황이, 정말 그 백선이 그 진창에 발이 빠지고 농락당하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백선이 쫓아가면서 명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그 마음을 고백하네요. 네, 미안하다는 마지막에. 마음도 네, 맞습니다. 말을 고백하고요. 못 하다가, 정말 네,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만 보다가 네, 마지막 그래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목숨과 그 말을 바꿨죠. 이렇게 달려가는 순간 그의 직장 상사는 네. 어떻게 됐을까? 그 뒷이야기가 예, 궁금해지고. 그 뒷이야기에 네. 끌려가서 네.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제 네. 그 박백선은 쫓겨난 쫓겨났겠죠. 발탁되면서 네. 사형을 당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 사랑한 여인 명순이는 어떻게 됐나요? 네. 명순이도 처형장에 끌려갔으니까 아. 명순이도 처형을 당하고 이제 감수 박서방도 예, 그렇게 했던 행동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이 나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뜻의 말을 남기면서 명순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싫다라는 결국 네. 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한 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듯이 음. 한 생명이 꺼질 때 또 역시 세상이 아주 암흑빛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박백선이란 모습 좀 인물을 평범한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저는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작가님은 이제 그러면 박서방을 영웅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네.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어. 눈을 깨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박백선은 처음에는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네, 그게 초반의 꿈이었는데, 목표였지만, 네. 근데 그게 중간에 사랑을 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꿈꿨다라는 부분이 저는 세상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도 달라졌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아, 그래요. 근데 참 동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 부모들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확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제 그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좀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사실 우리 오 작가님하고 방송 이제 그 음악 나갈 때 저희가 쭉 한번 맞춰봤는데, 우와, 역시 이제 본선에 더 잘하시네요. 네. 배우 하셔도 될 듯해요. 너무 잘하신다고. 5910님. 아니, 오승주 작가 연기를 하셔야겠어요. 책 소개보다 연기를 더 잘하세요. 라고 네, 하셨는데. 다음에 문장을 좀 자주 읽고 캐릭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네, 네, 이게 연기조로. 앞에 네. 넘어지고 모자도 날아가고 사실 그 장면에서 점잖게 할 수는 했다가는 없잖아요. 박백선을 너무 표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망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박백선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막 밖에 있는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허겁지겁 사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한 여인이 막 끌려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 허겁지겁 신발 벗겨져 가면서 막 소리 외치면서 달려가겠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이입하셨네요. 와. 네. 진정한 박백선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범하지만 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허물 영감도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인물이에요? 네, 허물 영감은 사실은 좀 더 박백선보다는 못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게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 또 거기다가 나이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가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당시에 빨치산, 이제 무장대 빨치산을 잡으면 그 모가지를 들고 가서 이거 유족들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겠어요? 가면 그렇죠. 내 네, 유족인 끌려가니까. 알면은 끌려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서 잘리게 되거든요. 그 일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업자가 된 허물 영감에게 서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내 오빠가 빨치산인데 오빠의 목을 좀 수습해 다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돈을 주게 돼요. 네. 네. 근데 뜻하지 않게 길거리에서 빨치산이 처형당하러 갈 때 자기 동료의 목을 들고 가는 장면에서 이제 서푼이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오빠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달려가면서 오빠 하면서 저격을 맞아서 죽거든요. 예, 허물 영감은 나중에
서푼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주는데 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4.3 때 피해 입으셨던 분들이 사실은 수습도 못한 그 네. 시신도 많고 네. 행불자도 너무 많고 네, 그런 네.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누군가의 어떤 시신 수습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감 요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런 모습에서, 네, 네, 물론 좀 남들이 정말 괴기스럽게 일한다 할 만큼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었지만, 네, 결국은, 네, 또 그렇게 또 그 자신의 그 사랑을, 하나의 또 사랑이죠, 그거. 네, 표현했던 점에서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 까마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작가님의 그런 그 명연기 그리고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꼭 읽어보고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책을 마지막 책으로 추천하신 이유로 좀 마무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냉정하게 보면 박백선과 허물영감이 바꾼 건 아무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기 처지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사실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과연 이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일상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작품이어서 저는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 김석범 작가의 네,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자리에서 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우리도 함께 뭘 좀 사랑을 실천해 볼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와닿고요. 그래요. 이 영웅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분 자체가 그 거창한 게 아니라 네, 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 자체가 또 영웅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맞아요. 같다라는 순우름이란 생각이 말도 그렇고 들어요. 네, 네. 제주도가 따뜻한 공동체라는 게 네, 우리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잖아요. 이 네, 역경의 맞습니다. DNA로. 네. 이번 코로나19도 우리가 함께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이 소설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7월이에요. 어느새. 네, 맞습니다. 7월의 첫날이에요. 네. 7월의 첫날을 다음 주 수요일인데 함께 우리가 7월에는 어떤 책을 좀 읽어볼까요? 예고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동양고전을 좋아해서 예, 동양고전으로 보는 삶의 지혜를 음,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예,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논어, 우리 유명한 논어죠. 네, 제가 셋째 그 책이 논어예요.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네. 예, 그 책을 보면서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밑바닥을 드러내거든요. 음.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밑바닥을 드러내서 너무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을 위해서 예,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아, 방법.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 네,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 말하는 방법. 예, 말하는 그런 방법. 것들을 논어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데 뭐 제가 잘해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음.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같이 배우면서 읽어보자. 라는 네,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동양고전 대표적인 또 인문학이죠. 이 논어. 네, 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다음 네, 달에 이 논어를 통해서 우리 좀 더 품격 있게 사는 삶. 네, 네, 한번 우리도 고민해보죠. 네, 네. 다음 다음 달에 주. 5권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하나씩. 홈페이지라든지 네, 그것을 통해서 네. 공지해드리고 방송에서는 목록을 읽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좀 읽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7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문학 용심꾼 오승주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